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오늘도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이제 미국 대선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막이 올랐고 여론조사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좀 좁혀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계속해서 줄곧 앞서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시나리오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예상되고 있는 흐름이 어떤지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글쎄 되게 오랜만에 이제 민주당 내지는 공화당 어디든지 간에 하여튼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블루웨이브라고 그러죠. 네. 민주당의 상징 색깔 블루웨이브가 이제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저도 이제 업데이트된 거는 예. 저녁에밖에는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경제나 또 금융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글로벌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특히나 이제 무역 정책에 있어서 두 후보의 공통점을 보면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 이제 회복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세계 산업 생산을 100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한 95, 96 그 정도 수준밖에 안 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세계 각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자국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들고 나왔고요. 네. 대표적인 이 정책 전략 방안으로는 일자리의 국내 회귀라든지 제조업 공급망의 사슬의 어떤 국내 이전, 국내화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후보가 일자리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기본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는 상당히 그것이 이제 좀 압박의 형태로 일방향의 소통의 형태로 이제 표출이 되고 있고요. 네. 바이든은 그에 비해서는 이제 좀 그분의 어떤 경력, 그러니까 외교 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경력을 봤을 때는 일방향이 아니라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어떤 질서를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의 그런 어떤 국제적인 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좀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두 후보 간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그간에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어떤 무역 시장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런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위상, 중국 경제의 위상이 미국을 육박한다든지 미국 수준을 넘어서는 거는 미국 입장에선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중국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이제 편입을 시키면서 그런 것들 노력이 좀 실패로 돌아갔죠.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딱 이 인식이 확산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선에서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주장했던 트럼프가 내세웠던 중국에 대한 압박의 그런 어떤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이제 외교 무대에서 이제 오랜 동안 있었던 그런 어떤 경력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아까 동맹국들 간의 어떤 목소리를 같이 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을 좀 견제를 할 때 이제 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같이 낼 수도 있죠. 예.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 한 3, 4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편드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네. 미국에 같이 이렇게 편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간에 뭐 다른 나라 사정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네.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고 공격을 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조금 더 주변국들, 동맹국들의 상황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이제 뭐 대응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약간의 좀 껄끄럽죠. 예, 네, 그런 중국이 우리나라 난처한 상황에 네.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또 기업과 관련해서는 감세 또는 네. 뭐 규제 완화 이런 어떤 정책 방향성을 많이 보여왔고요. 앞으로도 네. 그럴 것으로 공약을 하고 있고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부양책 이런 키워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뭐 산업적인 영향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적인 영향이나 이런 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세를 하면은 경제 성장에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증세는 좀 그에 대해서 불리하고 그래서 그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경제 성장에 좀 덜 유리한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바이든의 재정 지출 규모가 이제 트럼프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율을 인하하거나 그래서 감세하는 것보다는 재정 지출을 확 늘려가지고 뭐 SOC 인프라 투자를 한다던가 네. 신산업 동력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단기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는 더 큰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네. 조금 바이든이 가능성이 많으니까 약간 바이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2020년 7월에 유세 때 연방 정부는 세금으로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트럼프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이든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무역주의, 자국이기주의에 기반한 그런 자국의 제조업이라든지 자국의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필 수 있는, 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여건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크게 유리할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네. 뭐 이렇게 글로벌 통상 질서가 이제 좀 부드러워진다는 건 빼고요. 예. 대신에 미국 현지에 진출한 뭐 한국 기업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니까 그런 기업들은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바이든 후보가 사실은 뭐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반기업 정서가 조금 강하다고 인식된 것 때문에 그랬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예. 의외로 바이든도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겠다, 쓸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네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 또 예상할 수도 있겠군요. 좀 좌파적인 성격의 민주당이 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좀 우클릭을 하는 그런 행보를 좀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든이 그렇게 자국의 일자리를 중시하고 자국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표를 의식해서 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공약으로 먹혀 들어가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그 공약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네. 이제 어쨌든 두 후보 중에 누가 됐을 때 우리한테 더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살펴봤거든요. 네네.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기대가 더 높다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예. 설명해 주실까요? 그 굉장히 그 러프하게 추정을 한 거고요. 네.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산업은 뭐 바이든 됐을 때 유리하고 트럼프 됐을 때 유리하고 다 다르지만은 굉장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됐을 때가 트럼프에 됐을 때보다는 조금 더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수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삼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예. 그리고 미국이 경제가 좋아진다면 이제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어떤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렇죠. 바이든은 되게 헬스케어나 보건 쪽으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후보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확진 경력이 있잖아요. 예. 그에 비해서는 바이든은 확실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봉쇄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년 여름 이후, 2021년 여름 이후나 2022년까지 가는데 그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경제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재정 지출의 규모가 투입되는 그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포함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런 요인들을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됐을 때 이런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역 대책도 네. 조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세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 있고 재정 지출 확대를 할 수 있는 민주당 쪽 바이든 예. 후보의 당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또 순작용을 할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경제뿐만 아니라 또 증시,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해요.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증시가 미국 증시 지금 오르고 있죠. 네. 이렇게 과거에도 보면은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대선 후에 이제 증시가 오른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는 더 그랬다고 차트를 보면 나오는데 네. 약간 걱정스러운 점은 그러니까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압승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간신히 이긴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우려가 있죠. 있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좀 분열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봉쇄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거는 이제 좀 금융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펼쳐진다고 했을 때 미 연준에서 이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지난번에 FOMC 할 때는 월간 자산 매입 규모 이 카드를 좀 아껴놨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커질 때 FOMC 11월 달, 12월 달에 남은 그 회의 동안에 그럼 남겨둔 카드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말씀하신 대로 대선 결과를 불복할 가능성도 네.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연준의 역할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뭐 지금 예정돼 있는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네. 거기서 또 연준이 어떤 언급을 할지 물론 대선 결과가 바로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기적으로 연준이 뭔가 카드를 꺼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또 이번 주에 연준에서 FOMC 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 지형도 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수혜 산업을 조금 뭐 골라 본다면 어떤 산업들이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두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두 분의 어떤 공약을 좀 보면 되는데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통적인 산업, 뭐 원유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을 좀 강조를 했고요.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좀
약간 두 분이 결이 다르죠. 그런 측면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산업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그 바이든 후보 쪽에서는 뭐 IT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뉴스도 들린 것 같은데 예. 뭐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그 부통령이 또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군요. 또 그쪽에 이제 어떤 위원회 그 혁신경제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쪽의 인사들이 빅테크 기업들 인사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걸 보면은 뭐 또 굳이 또 이렇게 뭐 그분들의 그 바이든의 어떤 빅테크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가 꼭 그렇게 산업적인 정책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결과는 또 기다려 봐야 될 상황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되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것과 대선과는 별도로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네.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불확실성이 이제 하나가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누가 결정되는가. 근데 이것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럴 때는 미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나올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의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환율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누가 되든지 간에 약달러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예.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에 대해서 좀 목소리 강하게 내면서 금리를 낮추게 한다라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낮은 흐름이 지속되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은 조금 불확실한, 네. 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대선이 막이 올랐고 이제 아마 뭐 빠르면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뭐 사전 투표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편 투표자가 많기 때문에 또 최종 결과가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점들에서 여전히 불확실성 이슈들은 남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연준의 역할도 앞으로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달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